보통 팔자주름을 편다고 하면은 우리 팔자 필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필러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바로 이 팔자 필러이긴 하지만, 무조건 팔자주름이 깊다고 팔자 필러만이 답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제가 얼굴 노화 중에서 가장 많이 병원에서 상담하는 부위가 바로 이 팔자주름인데, 그만큼 이 팔자주름이 사람의 인상을 많이 좌우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핵심인 팔자주름과 그 아래에 있는 마리오네트 주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주름은 콧망울부터 우리 입가 쪽까지 뻗어 있는 주름을 말합니다. 마리오네트 주름은 팔자주름으로 또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 가쪽부터 우리 턱 쪽 끝쪽 라인까지 뻗어져 있는 세로 라인을 말합니다. 우리 꼭두각시 인형 중에서 입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인형을 우리 상상해 보실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마리오네트 인형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오네트 인형에서 유래가 된 주름이 바로 마리오네트 주름입니다. 팔자주름이 무조건 이 위치에 있는 골이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각각의 골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에 따른 치료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얼굴 부위에 어떤 박음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자, 박음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얼굴 부위에서 유지인대, 즉 영어로는 리테이닝 리가먼트의 존재를 알아야만 합니다. 얼굴의 말랑말랑한 피부와 그 아래의 연부 조직을 아래쪽에 있는 단단한 뼈와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주는 인대를 말하는데, 이 부위는 나이가 들어도 어느 정도 이동되는 것 없이 마치 약간 박음질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팔자주름 부위에 유지인대가 존재를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나 그 아래 피하 지방들이 점점점 처지게 되고, 유지인대가 있는 부분들에 있는 골은 이 위쪽 부분이 처지면서 더 깊어져 보이게 될 수 있고, 반복적인 표정 움직임으로 이 위쪽 부위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이 골은 조금 더 깊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마리오네트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인대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렇게 박음질이 되는 것처럼 존재하고, 그 윗부분에 있는 심부볼이 노화 과정이나 아니면 지방이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처지게 되면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 좀 더 깊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팔자주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팔자주름을 중심으로 피부의 높낮이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유지 인대를 따라서 골만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팔자 필러만으로 또 잘 교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골을 따라서 광대 부위에 지방이 많거나 피부에 처짐이 많지 않아서 인중 쪽 부위와 우리 광대 쪽 부위의 높낮이 차이가 거의 되지 않은 경우에는 팔자 필러만으로도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는 팔자주름을 중심으로 피부의 높낮이가 큰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교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인중 쪽 부위에 비해서 이 광대 쪽 부위의 높이가 높은 경우인데, 저는 세 가지의 경우로 다시 나눕니다. 첫 번째, 지방이 많거나, 두 번째, 피부의 노화로 인한 처짐이 있거나, 세 번째, 광대 부위의 근육이 발달되었을 때 이 팔자주름을 중심으로 광대 쪽 부위의 높이가 더 높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광대 부위의 근육이 발달된 케이스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보통 웃는 인상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입꼬리 필러편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윗입술이나 팔자주름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근육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보통 이 근육이 발달되신 분들이 웃는 인상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마다 이 광대 부위가 승천됐다고 막 표현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웃는 인상으로 이 광대 쪽 부위의 근육이 발달이 잘 되신 분들은 근데 한편으로는 또 팔자주름이 점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자주름을 중심으로 높낮이가 틀린 케이스의 경우에는 사실 치료가 어려운데 단순히 팔자 필러만으로 교정이 쉽지는 않고 다른 추가적인 치료를 같이 해줘서 이 팔자주름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피부층에 함몰이 있는 경우입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우리 실금이 가 있는 사람들처럼 표정을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마치 수염이 난 것처럼 이렇게 실금이 그어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팔자주름이 반복적으로 깊어지면서 이렇게 피부 표층에 실금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렸을 적부터도 그냥 선천적으로도 이렇게 팔자주름 부위에 실금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팔자주름이 이렇게 골이 있다라고 쳤었을 때 팔자주름을 안쪽에 필러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더라도 이 피부 표층에 있는 실금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피부층 깊이에서 이 윗부분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피부의 결손 부위를 올려주는, 즉 필러나 어떤 시술을 통해서 피부층 위쪽 부분에 있는 이 함몰 부분을 다시 한번 올려주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치료 방법은 의사분들 개개인에 따라서 치료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 이 팔자주름의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팔자주름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즉 팔자주름을 중심으로 피부의 높낮이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즉 골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팔자 필러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팔자 필러의 경우에는 다른 부위의 필러에 비해서 좀 더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을 계속 하는 부위, 즉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꺼질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시술을 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필러의 종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를 넣을 때는 다른 부위보다는 좀 더 단단한 계열의 필러를 선택해서 넣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필러의 주입 위치입니다. 팔자주름 중에서 이쪽 부위보다 이 삼각형 부분이 완화가 돼야지 좀 더 나이가 덜 들어 보일 수 있는, 좀 더 젊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팔자주름 필러를 넣을 때 특히 이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 부분에서 거의 제가 목표로 하는 양의 절반 이상을 주입을 합니다. 좀 의학적인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리스토어 스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 부분을 시술하는 의사분이 잘 찾아서 넣는다면 적은 용량으로도 큰 볼륨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쪽 부위는 시술 시 굉장히 중요한, 위험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끝이 뭉툭하게 되어 있는 캐뉼라를 써서 시술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필러의 주입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 가쪽에 딱 두 군데를 우리 마치 피 뽑을 때 쓰는 주사기 정도의 가는 바늘을 써서 구멍을 두 군데만 딱 넣고 그 다음부터는 끝이 뭉툭한 캐뉼라만 사용을 해서 주입을 합니다. 이때 주입을 할 때 두 층을 써서 깔아줍니다. 자, 두 층을 써서 깔아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층을 이용해서 깔아줍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꺼질 수가 있으므로 한 층으로 쌓아주는 것보다는 두 층을 이용해서 쌓아주는 게 훨씬 더 움직임에 의해서 유지가 잘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유에는 우리가 팔자주름이 있는 경우에 아까 원인의 세 가지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세 번째, 즉 피부 표층 부분에 있는 결손이나 이런 걸로 실금이 보이는 것들이 뒤따라서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팔자주름을 채워줄 때 이 피부 표층형 부분을 메꿔줘서 이러한 피부의 실금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결국은 두 층으로 깔아주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실 리프팅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원인에서 두 번째, 즉 팔자주름을 중심으로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광대 쪽에 있는 높이를 맞추려고 이 인중 쪽에 있는 부분의 높이를 다 필러로 메꿔주려고 하면 마치 이런 식으로 사각이 발달되어 있는 원숭이처럼 이쪽 부분이 튀어나와서 오히려 보기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용량이 많이 들어가서도 안전성을 따졌을 때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팔자주름의 필러만으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같이 혼합을 해서 이쪽 부분에 있는 그 높낮이 차이를 해결을 하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실 리프팅입니다. 우리가 실 리프팅을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걸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지방이나
피부의 처짐이 해결돼서 같이 혼합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고, 굳이 고래 함몰이 심하지는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러를 넣지 않고도 그냥 실 리프팅만 단독으로 걸어줘서도 우리가 팔자주름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리프팅 레이저입니다. 우리가 팔자주름을 중심으로 위쪽 광대 부위에 처짐이 있었을 때 리프팅 레이저를 통해서 해소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도 이러한 광대 쪽 부위의 지방이나 피부의 처짐을 완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보톡스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팔자주름의 종류 중에 두 번째, 즉 팔자주름을 중심으로 피부의 높낮이가 다른 경우 중에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 바로 이 광대 쪽 부위에 근육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웃는 인상이신 분들, 즉 아직 나이가 피부의 노화나 이런 것들이 처짐이 있지 않은 젊으신 분들인 경우에도 이렇게 웃었을 때 이러한 세 가지 근육의 힘이 좋으셔서 우리가 웃는 인상이 되면서, 하지만 팔자주름의 골이 깊으신 분들,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를 사용해서 이 위쪽 근육들을 살짝 마비시켜서 팔자주름의 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자주름에서 보톡스는 이러한 케이스에서 첨가물로 사용해 볼 수 있지, 팔자주름에서 단독으로 보톡스의 효과는 거의 미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팔자주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팔자주름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각각의 치료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추격해도 내용이 너무 많네요. 다음 시간에는 팔자주름 필러의 부작용과 마리오네트 주름의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더스의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